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카톡방에 잠깐 이제 올라오신 질문이 있어서 지나고 나면 좀 그럴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요. 낙찰 이상가를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시세, 등기비용, 취득세, 수리비용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다 똑같은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 뭐 어떤 금액을 정할 때 말씀처럼 등기비용 보통 5% 잡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는 뭐 관리비 같은 게 연체가 되어 있다면 관리비, 연체 비용,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 아까처럼 뭐 등기비용도 물론 계산을 한 거죠. 여기 같이 말씀처럼 그런 걸 다, 또 수리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수리 비용도 들어가고, 이렇게 계산하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지고, 여기를 대출을 얼마 받았을 때 대출 금액에 따른 금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월세를 뭐 1억에 500이다 이렇게 받는 그 기준을 잡을 수 있거나 예상할 수 있거나 현재 임차인이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총 보증금 받기 전에 얼마 정도 돈이 투자가 되고, 보증금을 받았을 때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한 1억 정도 된다. 그랬을 때 월세 받고 이자를 빼면 한 달에 뭐 300만 정도씩 월세가 나온다. 그리고 그걸 이제 뭐 연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의 수익률이 된다.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틀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한번 거기다 내용을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여러분도 쉽게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또 하나는 상가를 사고 파는데 사업자가 없어도 되나요? 여기 계실 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 나눴는데, 하나만 할 때는 사실 굳이 사업자를 낼 필요까지 없을 경우도 있고요. 물론 뭐 임대사업자는 내야 될 수 있겠죠. 세금 계산을 끊고 해야 되니까. 근데 좀 저처럼 이제 건수가 많아지고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말씀처럼 여기 해주셨네요. 투자자님 해주신 것처럼 개인 임대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고려해야 될 때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거죠. 이제 좀 뭔가 많이 한다는 뜻이니까 그 시점에 맞게 하면, 단기로 매매할 때는 법인 사업자가 좋아요. 그렇지만 법인, 1인 법인이라고 해도 사실 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거나 귀찮은 것도 존재 분명히 합니다. 세금은 좋아지겠죠? 2억 이상이 남았을 때 한 22% 정도만 내도 되니까요. 근데 일반 상가를 단기 내에 팔면 지금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겠지만 50%, 55%, 55%의 단기에 내야 되는 이런 세금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그래도 내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어쨌든 1인이라도 법인은 약간 법인 돈이 내 돈이면서도 내 돈 아닌 듯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뭐 대표님이 잘 올려주셔가지고 예, 정규 강의 관련된 것들은 이제 추가로 할 예정이고 또 올려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결정되는 대로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님, 네, 비타민처럼 월세 부자를 위하여. 예, 뭐 말씀 나오는 김에 그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저희 실전 투자반, 뭐 로백반 같이 하면서 같이 들으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해주셨지만 특히 최근에 하신 분 중에서 올려주신 글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면서 가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만땅님이시고요. 3학년이시네요. 저희 학년 이런 건 잘 몰랐는데 3학년 높은 건가요? 높은 거죠? 네, 높은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하신 거 같이 하시면서 조사하시고 관련된 것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후기방에 한번 쭉 보시면 나올 겁니다. 해당 물건 똑같이 저희 로드옵션에서 보시고 물건 검색하시고 해서 납부하셔서 낙찰 받으신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천천히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제가 다 정말 중요하고 다 좋지만 이분을 되게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느낌이라는 게 표현을 좀 경매에 대해서 제가 느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낙찰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시기의 차이는 있겠죠. 뭐 낙찰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으니까 충분히 잘 될 거라고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경매 강의를 하고 임장을 하고 같이 움직이고 하면서 그걸 외에 또 별도로 조사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조사하셨어요. 메일로도 보내시고 통화도 하고 하면서 같이 나눴는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한 거나 또 조사한 것도 표현이 그렇지만 대충 한 것과 꼼꼼하게 한 게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조사하고 하루 종일 거기서 뭐 자기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떡볶이를 사 먹으면서 기다리면서 사람들 이동인구를 지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옆집 커피숍도 가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임장이 정말 임장이에요. 이렇게 비타민 만땅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잠깐 지나가서 쓱 보고 그냥 가서 하는 건 임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임장 아닙니다. 그건 그냥 여행 갔다가 그냥 들러리 갔다 그냥 바람 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뭔가를 하시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 하실 때 말씀처럼 이건 작은 돈이 아닙니다. 3억, 4억, 6억, 6억짜리 이렇게 큰 돈을 하시는데 내 소중한 돈을
해서 벌어도 시원찮은데 잘못해서 어설픈 조사로 할 거면 아예 안 하신 게 나아요. 그럼 안 하신 게 낫고요. 정말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대신 그렇게 조사하신 거는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그 데이터가 이렇게 하신 이 데이터 있잖아요. 비타민 만땅님이 하신 이 데이터는 비타민 만땅님 거예요. 공유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다 나눠주고 싶어도요. 남들이 다 못 가져가요. 내 거예요. 내 피와 땀이 어린 경험입니다. 수업료 내가면서 식사하면서 기름값 내가면서 시간 버려가면서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충분히 가격에 대한 것도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바웃을 잡아드리고 이런 선을 잡아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는 건 특히 제가 가보지 않은 물건 제가 함부로 말씀 안 드립니다. 아무리 제가 전문가라고 해도 가보지 않은 거 모르는 지역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경매 전문가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보지 않은 걸 평가한다고요? 아닙니다. 아무리 네이버 좋아졌다고요? 아닙니다. 현장에 가려면 다른 게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볼 수 없는 현장감이 있고요. 온라인에서 볼 수 없었던 주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안 듣고 나서 판단한다? 그걸 안 듣고 그냥 이거 손품 몇 푼 팔고 한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고요. 그건 누구나 오픈되어 있는 정보 너무나 많아서 간추리면 되는 정보는 그냥 기본입니다. 현장 가서 발품 팔고 알아보셔서 하던 그 정보, 아까 매수, 매도, 임대 세 군데 이상의 그 정보가 기본 베이스가 돼서 투자를 하시는 거지 그 중에서 10개, 100개를 해서 하나가 될지 2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실수를 안 하시는 거지 그래야 제대로 잡으시고 여러분도 지금 하시는 목적, 지금 듣는 목적처럼 소액으로 건물주 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라지 마세요. 그건 너무 욕심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은 더는 안 드리겠지만 한번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들이 조사하시는 내용들이 너무나 꼼꼼하고 자세하고 공들인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되시겠구나 생각했고 지금은 4천만 원 투자해서 한 68만 원 이분의 수익률을 맞추시라고 저는 했습니다. 제 수익률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전 투자자니까 투자자의 수익률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 수익률이 맞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수익률, 여러분의 수익률을 정해서 난 10%면 돼, 7%면 되면 8%면 그게 수익률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하신 그 기준을 잡아서 4천만 원에 68만 원이면 괜찮다. 연 수익률로 했을 때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분은 목표 잡으신 거고 말씀처럼 3년 안에 500에 5년 안에 1000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더 빠르실 것 같아요. 비타민 한타님. 제가 감히 지금처럼만 하신다면 감히 그러지만 제 경험상 저도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1년도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월 목표 저희가 1년에 500 만들기도 반 했었잖아요. 비타민 한타님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갑자기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요. 이제 다음 것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이거 옛날이나 그렇지 지금은 되겠어? 라고 하신다면 따끈따끈한 최근 거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로드 옵션도 있고 구독 옵션도 있는데 처음부터 유료로 하실 필요는 없이 저희 로드 옵션에서 회원 가입하신다면 그냥 하세요.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 물건은 최근에 했던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관련된 분도 계시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기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파트 상가고요. 물건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돼요. 감정가 2억 400짜리가 1억 4,280만 원까지 떨어졌었고 똑같이 1층이죠. 근데 사실은 지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기상은 지층이고 현황은 1층입니다. 이런 건물도 꽤 있어요. 빌라도 그렇지만 현황은 1층인데 등기상 지하인 것도 꽤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전용 면적 6.21평에 대지권 7.56평인 아파트 상가 1층에 어디가 나왔느냐면 1층 자리 중에 여기 부동산 자리가 나왔어요. 앞에 것도 여기도 나온 거고요. 부동산 자리와 세탁소 자리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한 주인이 같은 물건을 물건 번호 1, 2, 3, 4, 5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나오기도 합니다. 묶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 삼으시고 그래서 세탁소도 괜찮고 다 좋지만 이게 장점과 단점은 여기 부동산은 현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현재 나머지는 운영은 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 세탁소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점이 있는데 보면 위치나 이런 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요. 여기선 안 나오지만 출구가 아파트 상가 출구가 다이렉트로 있지 않고 아파트 들어오는 쪽을 통해서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가예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죠.
바깥에서 가시성이 좀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그게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주인이 같이 좀 사실 주체가 다릅니다. 이건 뭐 누굴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랑 상가랑 주체가 다릅니다. 아파트 상가단이랑 상가 아파트 자체 관리단이랑 상가 관리단이랑 원래 별도로 따로따로 움직여져요. 같이 보통 안 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뭐 참고 삼아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같은 게 아니고 따로 상가는 따르고 아파트 다르기 때문에 이 상가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상가가 보시다시피 작게 아파트 이 타운하우스인가 아파트도 한 400세대 정도밖에 400, 500세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그만 자리가 있다 보니 여기가 이제 아파트 주민이 좀 눈치가 볼 수는 있겠죠.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권리를 찾아서 이 출입구를 좀 만들든가 이쪽에 계단 이쪽에 지금 세탁기수 쪽으로 세탁소 쪽으로 출구를 좀 만들든가 아니면 여기 또 안 보이지만 음식물 이런 거 놔두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좋아요. 그런 걸 좀 치우든가 했어야 되는데 경매가 넘어가고 이제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권리를 못 찾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그냥 자기들 편하게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는 스타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푸는 작업을 좀 할 거고 할 건데 이것도 같이 뭐 좀 연결돼서 같이 저도 그렇고 관련된 분들이랑 해서 이걸 협조해서 이제 이런 걸 좀 바꿔 나갈 겁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이런 1층 상가를 낙찰을 1억 4,300에 낙찰을 받았네요. 그래서 잔금까지 납부했습니다.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부동산에서 2천에 70만 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 물건이다. 아,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찾기 쉬운 건 이런 겁니다. 아, 임대돼 있는 거. 아, 난 다 좋은데 이거 임차 못 하겠어. 자신 없어. 그러니까 난 임차 돼 있는 것만 잡을래 하면 이렇게 비어 있는 것들 말고 나가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이것처럼 임차 돼 있는 걸 찾아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대신 경쟁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높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권 그랬지만 아까 출구 쪽에 문제가 좀 있고 이러다 보니 건물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런 이유로 감정가가 좀 낮고 경쟁률이 높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앞에 쪽 1번 물건을 저희가 이제 같이 낙찰을 받았지만 2번 물건도 다음번 되면 그냥 제가 그냥 잡을 생각도 갖고 있었거든요. 3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냥 그때 동시에 잡아버리고 다음 것도 잡아버려서 끝났는데 보세요. 계산해 볼게요. 1억 4,3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2천에 70만 원의 월세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또 쉽게 계산해 볼까요? 그냥 1억 4천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1억 4천에 담정가에 대비해서라고 60%겠죠? 1억 2천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2억이니까 60%면 한 1억 2천 나올 수 있다고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1억 2천 대출 받았다고 그냥 칠게요. 1억 2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리 그냥 4% 잡을까요? 그래야 대충 40만 원 계산되니까 계산하기 쉽게 40만 원 나오게 되겠죠. 1억 2천 받고 하면 4% 잡으면 한 40만 원 될 것 같은데 40만 원에 이자를 내고 매달 7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받는 거죠? 작아요, 물론. 그렇지만, 에게 이럴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